6개가 이제 우주 서비스, 그 다음에 기기를 제작하는 게 한 278개 정도가 돼서 44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다 우주만 하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뭔가 뭐 방산이라든가 또 카이같이 항공을 하면서 우주를 하는, 그 다음에 그냥 다른 뭐 기계나 정밀기계 이런 것을 하면서 우주국도 좀 만들어주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되게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한 450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항공연을 비롯해서 이제 또 우주 뭐 천문연이라든가 이렇게 우주 개발하는 출연 연구원들도 있고, 대학들도 이제 항공우주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개수로 따졌을 때 뭐 적지는 않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는 거죠. 액수.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규모는 3조 6,551억 원입니다. 3조 6천, 이걸 이제 달러로 따지면 한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30억 달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우주 예산이, 정부 예산이 5억 달러, 6억 달러인데, 이걸, 산업체까지, 뭐, 위성 활용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로 점점 볼륨이 커져가지고 30억 달러 정도어치의 경제 규모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경제 규모가 3,8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주산업 규모가 1%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우주에서 차지하는 경쟁력이 지금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미국처럼 일단 돈을 퍼붓고 시작했는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남는 돈이더라. 이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좀 투자 좀 해야겠다 그러면 왜 여기 이것까지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당국이나 국회나 이런 데를 설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나로호 누리호 때 주로 막 이렇게 VIP들을 모시고 이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들은 싫어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갖고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왜 자꾸 이걸 자꾸 홍보를 하고 막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 근데 이분들이 뭐 기재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웅장하게 올라가고 성공하는 모습을 봐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을 봐야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제스처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홍보나 대국민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그걸로 경제적으로 수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뭐 600억 달러 뭐 이런 정도의 돈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6억 달러에서 뭐 7억 달러, 8억 달러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설득을 해가면서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돈이 된다고 말을 하고 설득이 되어야만 예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규모는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의 1%가 채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뒤에 가면 우주항공청에 그러면은 원대한 계획은 뭐냐? 1%를 시장 점유율을 10%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많아요. 로고만 이렇게 해도 막 되게 많습니다. 그 분야도 다 있어요. 위성 발사체, 뭐 탐사, 지상장비, 발사대. 특히 발사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여담인데, 우리가 발사체를 이제 위성을 넣고 발사를 할 수 있는 발사체, 이제 제대로 된 발사체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발사대가 필요하잖아요. 그전에는 군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주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센터를 도대체 어디다가 만들 것인가.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날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냥 날아가면 안 되고 다른 나라의 인접국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은 제주도예요. 아무래도 제주도 남쪽으로는 일본에 섬들이 쭉 있지만 그 섬들에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발사 각도라고 하는데 각도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우주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주도 도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혐오시설이다. 이거는 분명히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어. 이래가지고 반대를 그때 했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못하고 보흥에 외나로도에다가 한 거예요. 근데 보흥의 외나로도는 제주도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땅끝이라고 하더라도 발사 각도가 훨씬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쏠 수 있는 그 각도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개발을 해봤어야지. 우리나라가 토목 건설 이거는 세계 제2위 중공업 뭐 이런 것들은 세계 제1위인데 우주센터를 건설을 해보지는 않았지. 근데 러시아가 그때 나로호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주센터에 관련되는 기술은 전략기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네가 능력이 되면 도면을 줄 테니까 한번 지어봐 라고 하면서 도면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아주 정교한 그런 우주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주센터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겉에는 발사대가 하나 있거든요. 안 보이는 지하에 8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 연료하고 연결돼 있고 뭐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는 방이에요. 미로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자칫하면 길을 잃어요. 그 정도로 정교한 그런 건설 공사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보면 던지고 너네 한번 해봐 뭐 안 될 텐데 뭐 이러면서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 특유의 뭐 공기도 단축하고 뭐 인건비도 뭐 되게 그 선진국보다는 저렴하니까 훨씬 비용이 덜 든 거예요. 그 건설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깜짝 놀란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자. 어디서 우주센터 만들겠다고 하면 둘이 컨소시엄을 내가지고 우주센터 만들어주자고 하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발사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역량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작은 기업들이 굉장한 능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역량들이 있었나. 다른 나라 같으면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제주도가 그 우주센터 우리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외나로도는 그 발사 각도가 되게 적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제주도가 한다고 하면은 또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2 우주센터를 또 이야기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주도 보험은 싫어하겠죠. 아니 뭐 이러다가 우리는 그 힘들던 시절에 1년에 몇 년에 한 번 쏘던 뭐 이런 시절에 만들어 놓고는 별로 혜택 본 것도 없는데 이제 제주도로 가면은 앞으로 뭐 120개 쏘야 되는데 이거 빡빡빡 쏠 때는 그러면 다 제주도 가서 쏘겠네? 이게 막 공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치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할까?